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 다니엘 최 선생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서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여기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다니엘 최 선생님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제가 주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책 안 읽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옛날 같지 않아서. 또 독서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연봉을 많이 받은 분이 삼성전자의 권오현 회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뭐 150억인지 얼마인지를 받았는데 그분이 작년에 올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초격차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 다니엘의 명품 도서에서 여기에도 경제 경영 쪽에 이제 그분 그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권혜연 회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자기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가 다 다독가더라.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만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어떤 그 순간적인 판단을 할 때에도 자기의 많은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로 쉽게 얘기하면 그 많은 빅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거기서 순간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폭도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 권혜연 회장 한 사람만 이야기를 했는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을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보면 우리가 뭐 잘 아는 옛날에 정주영 회장 같은 분도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거대한 그룹을 읽은 것도 다 독서의 힘이고 우리 세계적인 지금 제일 부자, 제2 부자를 다투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초등학교 때부터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의 또 유명한 게 1년에 한 번은 독서 주간을 만들어서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독서 주간을 만들어서 자기가 꼭 그 독서 주간에는 자기 별장에 가서 일체 외부와의 연락도 끊고 책에만 몰두한다. 책 읽기만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것만 하자고 그래도 아마 지금 한 1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다독가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분을 이야기하실까요? 우선 생각나는 게 일본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희 회장 같은 예. 분. 그 사람이 미국의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와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경상도 어디 출신인가 하여튼 그런데 돈을 벌겠다고 일본을 가서 호롤단신으로 다 가가지고 그냥 집도 없고 그런데 길거리 철로변에서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치고 이렇게 살면서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UC 버클리를 졸업을 하고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게 1980년대인데 그때에 한참 회사가 커서 연 매출액이 한 40억 엔 정도쯤 됐는데 직원들도 꽤 많이 늘었고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 사람이 간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5년 동안 더 생존할 수 있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이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미친 듯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 권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2년 만에 어느 사이에 병이 다 나았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일본 제일의 재벌이 됐지만 자기의 모든 그 자양분은 그때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페르시아의 뭐 10세기에 수상을 했던 이스마일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여행지에 가면서도 낙타 400마리의 책을 뭐 1만 권 이상을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책을 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것하고 비슷한 얘기가 무슨 나폴레옹 황제도 전쟁터마다 책을 가지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뭐 우리 재벌들로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주영 회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도 있고, 그 다음에 교보에 돌아가신 그 신용호 회장도 있고, 뭐 지금 그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죠. 정말 그렇게 또 제가 여기다 좀 적어 왔는데, 우리 현대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 같은 분, 그 다음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다 그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고, 예, 다니엘 최 선생님 책 중간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예,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어,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서 잘못하면은 교회에 무슨 전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특히 서양 문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 기반이 기독교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가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알고 있는 빅토르 위고 같은 사람, 레미제라블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단편을 보면 그건 거의 성경 이야기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도 전쟁과 평화 같은 그런 장편 소설도 성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특히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같은 이런 단편은 그냥 성경 이야기라고 봐도 되고, 어떤 건 앙드레지드 같은 경우에 좁은 문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그냥 그 제목 자체가 성경에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건가, 그 마태복음인가 어디에 나오는 거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로 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멸망의 문이니 뭐 그런 그 자체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은 서양 문학을 모른다. 그 다음에 서양 문학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음악, 미술, 조각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인문학 전체가 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가령 음악에서도 음악은 뭐 거기가 성악가들은 다 교회 음악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가령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성경 이야기예요. 1부가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2부가 뭐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신 뭐 3부가 합창 할렐루야 뭐 이런 게 다 성경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이든의 천지 창조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음악을 보든 미술을 보든 뭐 조각을 보든 무엇을 역사를 보든 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런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건 안 나가는 사람이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선생님 글 중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다니엘 최 선생님 본인이 소설가이면서 출판사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글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글을 잘 쓰시는 비결이 따로 있으신지. 뭐 일가견은 아니고 조금 좀 이제 뭐 글을 계속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을 잘 쓰는 비결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서전 분야에선 전문가시고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데 책도 여러 권 내시고, 민 선생님은 어떻게 그 글 잘 쓰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글쓰기 강사다 보니까 뭐 저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하고 또 제 자신도 설명을 하고 하는데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많이 써봐라, 뭐 특별한 방법은 없다, 정도는 없다, 왕도는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뭐 그 중에서 특히 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특히 강조하는 거는 호응 관계입니다. 호응 관계. 그게 이제 그 실용 글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작가들, 보통 비전문가들이 그래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문장력이 없기 때문에 문장을 완벽하게 써내는 능력들을 더 고취를 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호응 관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문이 되면 그 문장 자체가 좀 질이 떨어지고 또 읽는 사람들도 약간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정성이 좀 덜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데서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글을 잘 쓰려면 우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 데이터가 많이 머릿속에 쌓이다 보면은 어느 상황을 볼 때 거기에 적절한 그런 예화가 떠오르고 어느 구절이 떠오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책을 많이 읽고 자기 습작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 주의인데 가령 이제 제가 이거 다니엘의 명품 도서설 1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명작 도서들 중에서 제가 해설을 한 것들 중에서 그 특별한 그런 책을 몇 가지를 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글이 짧은 글도 있고 긴 글도 있고 그런데 어느 게 좋으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짧은 글은 어떤 게 있고 긴 글은 어떤 게 있나 그걸 한번 이 명품 도서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훈 씨가 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남한산성 이거를 보면은 김훈이란 이 사람의 이번에 작법, 문체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짤막해요. 예를 들면은 칸의 눈에는 날카롭고 광채가 번뜩였다. 상대를 녹일 듯이 뜨겁게 바라보았다. 아무도 칸과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다. 칸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요건 좀 길죠. 긴 편이야 여기 책에서는. 그런데 더 짧은 문장은 김상원이 방문을 닫았다. 김상원이 들보에 목을 메었다. 버선발이 공중에 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짤막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독자들을 사로잡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이제 여기에서 이 명품 도서의 소개는 안 했지만 우리 이제 한국 작가 중에서 가령 최명희 씨 같은 분이 쓴 혼불 이런 책은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사실 묘사가 굉장히 길고 그런데 그런 게 좋으냐, 짧은 게 좋으냐, 긴 게 좋으냐 이거는 그때 상황,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이거는 이제 길이 짧으냐, 기냐 이런 것이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풍경 묘사를 하는 거.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설국 같은 거 가와다 야스나리가 쓴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이죠. 그래서 여기에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 무슨 평을 했냐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감탄을 사낸 눈 덮인 니카타 지방의 아름다운 풍경과 순수한 서정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묘사한 일본 문학 최고의 경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주 이 문장 묘사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 아주 진짜 감칠맛 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풍경 묘사를 하는 것도 이런저런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또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명품 도서에서 소개한 책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영화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이건 영화 도서 편에 선정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두 개를 넣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나중에 뒷문장을 읽으면서 앞문장에 이 저자가 말하려고 생각했던 게 뭔가를 유추하게 해내는 그런 건데 보면은
스칼렛이 자기 딸을 조그만 이제 딸 보니 딸이 망아지를 타고 이렇게 가늠대를 뛰어넘는 거 그 장면이에요. 엄마 이것을 뛰어넘을 테니 보고 있어. 이렇게 하고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득한 옛날의 기억이 다급한 종소리처럼 스칼렛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무엇이었던가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쭉 생각을 막 하려고 그러다가 마침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럴드의 눈과 똑같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무슨 말이 생각이 났냐 하면은 엘렌 이걸 뛰어넘을 테니 보고 있어.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소설가구나 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지금 그거를 뛰어넘는 거를 보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갑자기 뭐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보니까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내가 이거 뛰어넘을 테니까 보고 있어. 그랬는데 그걸 뛰어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 여기 이 영화에서도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딸이 뛰어넘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이별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것도 굉장히 고전이죠. 여기에 보면은 로베르토라는 사람이 미국 그 몬테나주에서 스페인어 강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스페인 내전 프랑코 이제 그 장군하고 뭐 이렇게 정부군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런 스페인 내전에 일반 그 시민군으로 참여를 해서 싸우는 건데 거기에 그 산중에서 만난 그 아가씨하고 3일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아가씨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이 로베르토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거기에 파견돼서 맡은 임무가 산중에 있는 다리를 폭파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독자들이 우리 시청자들도 그 옛날 영화 이제 보시는 거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폭발을 하다가 후퇴를 하다가 말이 파편에 맞아서 말이 쓰러지면서 자기 다리를 짓눌러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더 이상 이제 도망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아가씨가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같이 가자고 같이 떠나지 않으면 난 안 가겠다고 그러는 그 마지막 이별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이래요. 당신은 이제 떠날 거야. 토끼 아가씨. 우리 중 한 명이 있는 한 우리는 둘 다 있는 거야. 그녀는 뒤돌아보려 했다. 로베르토 남아있게 해줘요. 나도 남겠어요. 안 돼 토끼 아가씨. 지금 내가 할 일은 나 혼자 해.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 당신이 가면 나도 가는 거야. 우리 중 한 사람이 있으면 둘 다 있는 거야. 작별이란 없는 거야. 우린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사상이 뭐고 주의가 무언데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평화롭게 이 대학 강사로 있던 사람이 스페인 알지 못하는 나라에 와서 거기에 내전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죽어가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이별 장면을 이렇게 참 멋지게도 그릴 수가 있구나. 자기가 이 아가씨를 데리고 그 전에 어떤 장면이 나와냐면 자기가 이 아가씨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러다 이제 지금 자기는 죽어야 되고 이 아가씨는 떠나야 되고 이런 이별 장면인데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잘 쓰는 비결은 뭐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좋은 문장들을 많이 접해보고 그거를 머릿속에 놓아야 된다. 예. 그래서 거기서 수시로 이런 좋은 글들이 튀어나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책을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한 가지를 더 아까 설명드린 거 말고도 가령 이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까는 이제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난다. 뭐 이런 건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이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 책 이제 다니엘의 명품 도서에서 거기에서 경제 경영 쪽에 아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웃라이어란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웃라이어. 이 책인데 김영사에서 아마 옛날에 나왔을 겁니다. 김영사에서 나왔네. 이 책인데 여기에 말콤 그레드웰이란 이 저자가 쓴 건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 세계 지금까지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전 세계 지금까지 인류 역사 한 3,000년 중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그랬을 때 1위가 역시 존 D 록펠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가 3위, 그 다음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15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21위.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살던 뭐 몇십억인지 백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를 해서 1위부터 75위까지를 이제 나열해 놓은 그런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그 75위 안에 미국 사람 그것도 1830년대 1800년대 초에 태어나서 1830, 40년 그때 활동한 사람들이 무려 75명 중에 1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은 제가 여기도 설명을 해놨는데 1위가 존 D 록펠러, 그 다음에 2위가 앤드루 카네기, 28위가 프레드릭 와이어 하우저, 34위가 제이 굴드, 33위가 제이 굴드, 34위가 마셜 필드, 35위가 조지 베이커, 36위가 해리 그린, 44위가 제임스 페어, 54위가 헨리 로저스, 57위가 JP 모건, 58위가 올리버 페인, 62위가 조지 풀먼, 64위가 피터 브라운, 그 다음에 65위가 필립 댄포스 아미어. 그래서 75명 중에서 어떻게 14명이 그것도 미국 사람으로서 1800년대 초에 태어나서 1800년대 30년, 40년, 50년에 활동한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참 신기한.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추적을 했더니 뭐냐 하면은 1830, 40, 50년대가 미국의 석유 개발 붐이 일어나서 산업이 막 그냥 엄청나게 폭발을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웬만큼 배우고 웬만큼 활동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그때가 78년이었는데 그때는 여기 우리나라 경제 막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붐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막 대학 졸업생들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뭐 중앙대학 우리 출신들도 무역과 출신들 저도 세 군데 현대, 쌍용 그때 어디였던가 대우는 아니고 세 군데를 합격. 보통 다 세 군데 네 군데씩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뭐 아프리카의 앙골라, 북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는 그 기량을 펼칠 수가 없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운칠 기삼.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30%밖에 안 되고 그런 기회 포착이 7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읽다 보면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느냐. 가령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하는 것마다 실패야. 뭐 학교가 됐건 사업이 됐건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진짜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에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목을 맨대거나 아니면 뭐 농약을 먹는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책을 읽었다. 그러면은 이게 운칠기삼이로구나.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또 행운이 따라줘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죠. 언젠간 나한테도 기회가 올 거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 그래서 이런 그 올바른 판단으로 도와준다 하는 그런 것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공감 가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